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파혼 소식을 듣고서는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저와 결혼을 할 뻔한 시댁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속 사정을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은 천만다행이라면서 다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제가 파혼을 경험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에게 힘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예비시댁은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던 집안이었어요. 예비신랑 또한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전 지인 소개로 예비신랑과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예비신랑은 자기 집안을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수진 씨, 저는 사실 일찍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커요.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서로에게 다정하시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처음에 두 분이서 자식을 많이 낳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고 고생하는 걸 보시고서는 아버지가 한 명으로 만족하시겠다면서 말하셨대요.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셔서요. 정말 놀랍죠? 그때 당시는 그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30년 넘게 어머니에게 애틋하세요. 어머, 화목한 집안이신가 봐요. 저는 화목한 집안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저는 좀 있지만 동생은 거의 없어요. 그게 참 아쉬운데 참 부러워요. 저도 그래서 어릴 적에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 생활할 때 정말 행복했다고 하셨거든요. 와, 수진 씨랑 저 생각이 똑같네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수진 씨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건 주선자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 어머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에 대해서 어필을 하자면 저는 저희 부모님 닮아 성실하답니다. 사실 부모님 따라갈 성실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롤모델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족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만큼 제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런 것도 다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세창 씨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니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주변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요. 정말 좋으신 분들인가 봐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늘 곱고 성실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종종 예비시댁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칭찬 일색이었죠. 저번에 우리 음식점에 갔을 때 말이야. 세정 씨 부모님 얘기하시던데 무슨 얘기야? 안 그래도 세창 씨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 어떻게 세창 씨 동네에 오면 다들 부모님 칭찬을 이렇게 하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가는 곳마다 좋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세창 씨 진짜 뿌듯하겠다. 나는 당신 얘기만 듣고선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니 진짜 놀라워. 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자주 봉사활동 나가셔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주말마다 가족끼리 봉사활동 갔다 오거든. 저번에 거기 식당에서 음식 주문해서 봉사활동 가는 곳에 기부하고 왔어.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봐. 수진 씨네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곳 있다고 했지? 와, 나는 정말 벌써부터 양가 부모님 같이 만날 생각하면 너무 설레는 거 있지?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엄마가 오래전부터 기부를 하시긴 했는데, 와, 세창씨 부모님 스케일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전에 엄마한테 세창씨 부모님 얘기 살짝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세창씨 부모님은 별 말씀은 안 하셔? 우리 부모님? 아, 우리 부모님은 연애할 때 그다지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 아들이 뭐 실수하진 않을까, 이런 거나 신경 쓰시지.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니셔서 그냥 여자친구 있다고는 알고 계시지. 아마 이번에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가면 엄청 놀라실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거든. 수진 씨가 처음이야. 저희는 양가 인사를 가기 전부터 기대에 차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성향도 비슷했고,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것도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양가 인사를 가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이 무언가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라 의아했었는데 내용을 듣고선 화가 났어요. 사실 나 수진 씨 어머님 직업을 아직 말 못했어. 엄마가 물어보시긴 했는데 막상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사람들 편견이라는 게, 알지? 우리 부모님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는 거. 그렇지만 이게 막상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직 어머님 직업을 말씀드리지 못했어. 아, 그래? 뭐, 이해해. 나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다들 갖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내가 인사 갈 때 말할게. 세창 씨가 말하기 조금 어려우면 인사 갈 때 말씀드리면 되지 뭐. 엄마가 오랫동안 하셨던 일이시기도 하고 어차피 1, 2년 정도면 그만두실 생각이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어머님 1, 2년 정도만 하시고 그만둔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결혼 준비하고 여차저차 하면 그만두실 거고, 주변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비밀로 하면 안 될까? 내가 이게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이 환경미화원이라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 굳이 그래야 돼? 환경미화원이 숨겨야 하는 직업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그걸로 지금까지 생활비 버시고 우리 키우신 건데 그걸 숨긴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어차피 상견례 하게 되면 아실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이 그렇게 숨겼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인사드리기 전에 당신이 슬쩍 말씀이라도 드려봐. 내가 말씀드려서 놀라시는 것보다 아들이 먼저 말을 해두는 게 좋지. 예비신랑은 알겠다면서 시무룩한 표정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우리보다 어른이고 그때 당시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있으니 그러실 수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설마 사돈의 직업 때문에 결혼까지 반대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시부모님이 정말 환대를 해 주셨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 인상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셨죠. 세창이가 연애를 해도 우리가 굳이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였으면 몇 번 만나볼 걸 그랬어. 세창이가 너무 예뻐서 꽁꽁 숨겨뒀나 보다. 우리 세창이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놀랬는데
이렇게나 예쁘고 참한 아가씨였다니. 말을 놓아도 되죠? 네,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세창 씨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정말 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사랑받고 자란 게 보여서 저도 두 분 너무나 뵙고 싶었어요. 저번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만나게 돼서 정말 아쉬웠어요. 그렇지? 그때 우리도 얼마나 아쉬웠는지. 예비 며느리 본다는 생각에 엄청 설레었거든. 그나저나 세창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도 정확하게 말도 안 해줘서 말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양친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지? 우리는 알겠지만 오랫동안 사업 운영하고 있어. 세창이도 같이. 부모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아, 네. 알고 계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환경미화원이세요.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두 분처럼 오랫동안 봉사활동도 하시고 계세요. 저번에 엄마께 세창씨 회사 얘기를 꺼내니까 어딘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세창씨랑 밥 먹을 때도 가는 곳마다 두 분 칭찬이라서 저도 많이 놀랬어요. 아, 그러니? 세창아, 잠깐 나 좀 볼래? 아휴, 내가 갑자기 속이 좀 안 좋네. 일단은 오늘은 대충 이렇게 먹고 다음엔 봐요. 세창이 너는 나랑 얘기 좀 하자. 아가씨는 오늘 미안한데 먼저 가줘야 되겠어.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예비 시모는 속이 좋지 않다면서 황급히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영문을 모르고선 그렇게 나와야만 했어요. 그 뒤로 갑작스러운 결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시모는 저희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예비 신랑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잘 수습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됐어. 엄마가 수진 씨 어머님 환경미화원인 거 아시고서는 엄청 반대하셔. 아버지가 돌아가시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직업은 용납 못한다고. 거기다가 어린 여동생의 맏딸이면 수진 씨가 그 집 기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절대 결혼 안 된다고 하시고 계셔. 뭐? 홀어머니 맏딸이라서 걱정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환경미화원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게 지금 말이 돼? 그건 너무하신 것 같아. 물론 걱정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결혼 반대하시는 거라면 나도 별로 내키진 않네.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겠어? 수진 씨,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 볼게. 그래도 엄마가 수진 씨한테 아직은 뭐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엄마가 혹시라도 연락이 가더라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줘. 엄마가 수진 씨 더 자존심 건들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겠다고 하지 말아줘. 예비 신랑은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왔죠. 역시나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들은 못 이겨 저에게 헤어지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무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전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고 예비 신랑과 헤어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욱 가관이었던 건 예비 신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니 헛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예비 시모와 통화를 하고 난 후에
연락이 없던 예비 신랑은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수진 씨, 진짜 나랑 결혼 안 하고 헤어질 거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독하게 말했던 거야? 엄마가 너무 놀랬대. 솔직히 수진 씨 어머니 직업 때문에도 있지만 수진 씨가 그렇게 무례하게 욕하고 소리 지를 줄은 생각조차 못 하셨대. 그래도 어른인데 좀 유하게 넘어가지 그랬어. 엄마가 수진 씨랑 전화해보고서는 배경이 아니라 성격 때문에 헤어져야 할 것 같다면서 말하셨어. 정말 그랬어? 그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누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 내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른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를 건 뭐야? 물론 속으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 근데 오히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하니까 더 침착해지더라. 내가 같이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엄마가 했던 말은 뭔데? 당신이 욕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말도 못하고 끊으셨다는데 엄마가 하도 내 앞에서 꼭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냐면서 우셔서 난 당신이 정말 그랬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도대체 날 뭘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믿지는 모르겠는데 욕한 적 없고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어. 오히려 당신 어머니가 전화 받자마자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그딴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다고 소리 지르셨지. 왜? 내가 말해도 못 믿겠어? 그러면 통화 녹음한 거 들려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봐. 내 말이 맞는지 당신 엄마 말이 맞는지.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에게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한 번도 그렇게 통곡한 적 없던 엄마가 갑자기 통곡을 하니 정말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화를 했던 거였는데 통화 녹음을 듣고 나서는 난리가 났죠. 예비 신랑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누워만 있다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에 저도 너무나 놀라서 바로 달려가게 되었죠. 못 본 사이 수척해진 예비 신랑은 힘도 없이 눈만 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서는 벌떡 일어나 제 손만 부여잡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진 씨, 나 진짜 수진 씨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았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진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결혼해 달라고 안 할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수진 씨가 보내준 통화 녹음 다 들었어. 내 오해였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멀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 갑자기 연락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세창이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이제야 우리 마누라가 반대하는 이유를 들었어. 내가 대신 사과를 하지. 정말 미안하네. 나도 같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 정말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당신 얼른 와서 사과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선, 에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둘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해.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게나. 미안해. 뭐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줄 몰랐네. 나 때문에 마음 상했으면 미안하고 내가 좀 막말했던 것도 뭐 미안해. 세창이가 수진이 너만 찾더라고. 에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지. 옛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세창이 다시 만나 줄 거지? 예비 시부의 호통에
예비 시모는 어쩔 수 없단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사실 저 역시 예비 신랑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 둘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과 시부는 결혼만 한다면 평생 시댁은 안 와도 된다면서 말까지 하셨죠. 이 사실을 알고선 예비 시모가 저에게 계속해 사과를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처럼 대놓고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티내시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모는 은근히 저에 대한 마음을 내비치셨어요. 수진이 너 음식은 좀 할 줄 아니? 우리 세창이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말이야. 음식 간이 안 맞으면 애가 밥을 잘 못 먹는데 음식 좀 해야 하는데. 아, 그리고 옷도 다 다려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이 워낙 스타일리시 하잖니. 티셔츠 하나도 깔끔하게 다려 입는 아이라 옆에서 다 해줘야 할 텐데 가능하겠어? 보아하니 수진이 너는 손도 야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에이, 엄마. 수진 씨가 얼마나 음식도 잘하고 야무진데. 그리고 요즘 누가 여자가 밥하고 살림해. 수진 씨도 일 다니고 있는데 같이 해야지. 나는 결혼하면 다 같이 할 거야. 엄마도 아빠가 옆에서 같이 해줬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전에는 뭐 나한테 장가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거 엄마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자 손이 좀 더 꼼꼼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는 나나 네 아빠나 시간이 좀 여유로웠지만 이제는 사업도 크고 바빠졌는데 네가 일일이 다 신경을 어떻게 쓰니? 평범한 직장 다니는 수지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아까운 아들 장가 가면 엄마 쓸쓸해서 어떻게 하나? 엄마랑 울고불고 하면서 마음 나누고 했던 아까운 아들인데. 아유, 엄마, 왜 그래? 수진 씨도 있는데. 엄마는 아빠 있잖아. 자꾸 그렇게 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언제는 나보고 일찍 장가 가서 얼른 손주 안겨달라고 하더니만.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아들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아들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네.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 예비 시모는 은근히 저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탐탁지 않은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럴 때마다 예비 신랑도 나름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틈만 나면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예비 시모를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모만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바로 전 찝찝한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죠. 우연히 예비 시부모, 예비 신랑이랑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시부의 지인이 갑자기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비 시부가 저희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은퇴하셨다고 설명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전 너무나 황당히 예비 신랑에게 따져 물었죠. 아,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셔. 솔직히 말하면 아빠도 엄마가 우리 결혼 반대하는 거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셨어. 근데 뭐 딱히 중간에서 말리시지는 않은 거긴 해. 내가 그때 아무것도 안 먹고 쓰러져서 두 분이서 허락하신 거지.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결혼하면 우리 집은 나 혼자서만 갈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나는 아버님은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도 없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애초에 우리 집안이 못마땅했다는 건 어머님이랑 마찬가지셨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한 번만 우리 부모님 맞춰드리자. 모르는 척하고선 넘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나는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지 나는 전혀 상관없어.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들만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 이번만 그냥 넘어가줘. 내가 대신 결혼하면 다시는 우리 집안이랑 엮이지 않게 해줄게. 전 예비 신랑을 정말 사랑했지만 점점 이런 상황이 드러나니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누구에게도 말하긴 어려워 결국 엄마에게 지금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죠. 엄마는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랬어. 저번에 세창이 인사 왔을 때 한 소리라도 했을걸. 뭐가 이쁘다고 우리 이쁜 사이 그러면서 반겼을까? 어쨌든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상견례 어디서 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딱 만나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이번에 상견례 거기서 하자고 하면 어떠니? 갑자기 호텔은 왜? 아빠가 거기서 예전에 일하셨다고 했지? 거기 식당이 괜찮아? 그래. 엄마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엄마 근데 이렇게 해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머니만 반대를 하셨다고 했을 때도 힘들었는데 아버님까지 그러셨다고 하니까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냥 새장씨만 보고서 결혼을 해도 되는지. 너희야 서로 둘만 보면 되는 거고 그쪽 부모님은 내가 보면 되지. 그래도 엄마가 수진이 너보다는 더 살았잖니.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볼 줄 아니까 상견례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해. 일단 거기서 그쪽 부모들 한번 만나보고 어떤지 엄마가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기 마련이야. 기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엄마가 추천을 해줬던 호텔 VIP 룸에서 상견례 장소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를 듣고선 웬일로 괜찮은 곳을 잡았냐면서 예비 시모가 칭찬을 해줬다고 신난 예비 신랑이 전해주더라고요. 대망의 상견례 날 호텔 VIP 룸에는 저와 엄마,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만 앉아 있었어요. 잔뜩 화려하게 꾸민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희 엄마 옷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봤었죠. 처음에 수진이가 여기 잡았다길래 어쩐 일로 이런 괜찮은 곳을 잡았나 했거든요. 뭐 들으셨는진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얘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저희 집안이 또 평범한 집안은 아니라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도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좋은 사람과 짝을 지어주려고 했었는데 세상이 참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저도 저희 딸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며 키웠는데 밖에서 상처받지 않게 나름 곱게 키웠다 생각했는데 바깥 상황은 마음 같지 않네요. 어찌되었든 마음에 차시지 않으신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에 차 허락한 결혼은 아니고요. 사실 어떤 부모가 제 자식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여느 부모나 마찬가지죠. 그럼 저희 세창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데 허락을 하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이보세요. 객관적으로 누가 따져봐도
어느 쪽이 기울이는지 떡하니 보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홀어머니의 맏딸, 거기다가 어린 동생까지 딸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 자리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해도 모자란 거 아닌가요? 역시나 여길 와보길 참 잘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은 만나봐야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서 자리 만들라고 제가 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대해 탐탁치 않아하는 집안에 저희 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둘이 좋다는데. 어머머,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쪽 수준에 이런 데서 숟가락 떠받겠어? 어디 할 말이 없어서 딸을 보내고 자시고 해? 이런 자리에서 알량한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라 부족한 저희 집안 받아줘서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예비 시모의 말을 끝으로 들어온 사람은 호텔 총지배인이었어요. 그런데 호텔 총지배인은 갑자기 엄마를 향해 90도 고개를 숙였죠. 그러고는 저희 엄마를 향해서 대표님이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엄마는 놀란 예비 시부모에게 자신이 여기 주주라며 소개를 하고선 제 손을 이끌고 VIP실을 나오셨어요. 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환경 미화원인 줄만 알았던 엄마가 호텔 주주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엄마가 들려준 얘기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호텔이 처음 개업하던 시기부터 아빠는 초창기 직원이셨고 10년 넘게 근무를 하시다가 경영난이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빠는 퇴직금이며 모아둔 돈과 이것저것 모두 합쳐 경영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셨대요. 그 덕분에 호텔은 경영난을 극복하게 되었고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투자한 금액은 주식으로 나중에 받게 되었는데 거의 절반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그걸 받으시게 되었고 아빠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산으로 지분을 다시 사서 대주주가 되셨던 거죠. 그렇지만 엄마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이걸로 저희가 엇나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셔서 그때까지 숨기고 계셨던 거였죠. 10년을 넘게 대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환경 미화 일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서는 예비시댁 태도는 싹 바뀌었어요. 여긴 어쩐 일이시죠? 그때 상견례 이후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오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뭐 아직 더 하실 말씀이 남으신 건가요? 저희 쪽에서는 이미 의사를 충분히 보내드렸고 더 드릴 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제가 그때는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사돈께서 환경 미화 일을 하신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 홀어머니에 어렵게 사시게 되면 저희 아들도 신경이 쓰일 테니까 그런 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사돈께서도 자식이 있으시니 부모 마음이 다 같다는 거 아시죠? 저희도 그런 마음에서 반대를 했던 거지. 상견례까지 했으면 거의 결혼한 거나 다름없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상견례까지 하면 거의 결혼을 한 거라고.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네요. 그 자리에서까지 저희를 그렇게 비우셨으면서 더 이상 결혼을 시킬 생각이 없으셨단 얘기일 것 같은데 뭐 저희 딸이라도 어떻게든 그쪽 아드님과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리면 모를까. 이제는 저희 딸도 결혼하기 싫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지 마시죠. 어머, 너무 서운하셨죠? 제가 말을 자주 실수하는 바람에
전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제 사과 좀 받아주세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니 너무 삐뚤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뻔뻔하게 말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전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던 예비 신랑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졌죠. 또다시 예비 신랑은 식음을 전폐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는지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 응급실만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세상을 등지겠다고만 하고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저희 아들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이미 한 번의 기회는 준 걸로 압니다. 그쪽 아드님 응급실 처음 갔을 때 저희 딸은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 기회를 차버린 건 그쪽 아닌가요?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을 상처 주고 비난했으니 그 책임은 그쪽이 져야 맞는 거죠.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고 저희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나신 분들께서 알아서 달래보시죠. 아이고, 왜 이렇게 매정하시나요? 저희 아들 이러다가 정말 잘못돼요. 한 번만 수진이랑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수진이한테도 상처 안 주고 저희는 그냥 뒤로 빠져 있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와 엄마는 굳게 마음을 먹으며 거절했고 전 예비 신랑에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며 예비 시모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그 뒤로 예비 시모는 다시는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문으로는 예비 신랑은 먼 지역으로 홀로 이사를 가 부모와 연락도 안 하고 산다더라고요. 거기다가 알고 봤더니 예비 시댁은 엄마가 주주인 그 호텔 물품을 납입하는 거래처였는데 그 난리 이후에 호텔 물품 납입이 끊기면서 점점 회사가 망해 폐업을 했다고 해요. 봉사활동도 자주 간다며 동네방네 소문이 났던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선 봉사활동을 가는 척 그동안 좋은 집안인 척 연기를 해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아끼던 외동아들에게 버림받고 그 부모는 사업도 망해 어렵게 살고 있다더라고요. 직업을 무시했던 그 말로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엄마는 사실 그래도 결혼을 시켰어야 했나 지금도 저에게 미안해 하세요. 그렇지만 저에겐 예비 신랑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에 대한 사랑도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엄마에게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희 엄마 정말 잘하셨죠?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응원의 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당신 둘째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희 남편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한마디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모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남편보다 먼저 태어난 아주버님 때문인데요.
결혼 전부터도 차별이 심하셨다 하지만 저와 결혼한 이후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고 말았네요. 문제가 터진 건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겨진 시모가 많이 외로우셨는지 모임을 자주 가졌었어요. 저희는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를 치셔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거죠. 함께 모였을 때 최대한 서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시모는 대놓고 차별하시는 걸 즐기시는 듯 남편과 아주버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들 이번에 진급했다며? 정말 고생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란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가라. 우리 큰아들만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니까 입맛에 맞을 거다. 넉넉히 준비해뒀으니 큰며느리는 집에 갈 때 들고 가기만 하면 될 거야. 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음식 하시는데 고생 좀 하셨겠네. 다음부턴 밖에 나가서 외식해요. 이러다 병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단 잘 먹을게요. 예, 지금 뭐 하는 거니? 젓가락이 어디로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음식이 담긴 접시에 반으로 갈라둔 거 안 보이니? 여기 있는 것들은 태욱이 네가 먹을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집안의 자랑인 큰아들이 먹을 거다. 이쁜 짓을 해야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올려주지. 태욱이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진급도 못해. 그렇다고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데 뭐가 이쁘다고 너한테 고기 반찬을 올려주겠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라.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창고 이번에 싹 다 정리하고 하자 있는 부분들 수리해야 되니까 눈치껏 일어나라. 둘째 너는 나를 왜 노려보고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 너도 태욱이 따라서 일손 돕고 집에 가면 된다. 내가 너희들 밥 먹이려고 불렀겠니? 어머님, 이제는 대놓고 차별하시네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드실 음식들은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저희는 시어 빠진 신김치에 묵은 반찬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윤기 잘잘 흐르는 잡곡밥인데 이 사람 건 말라 비틀어진 찬밥 데워 주셨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이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고요. 누가 내 아들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라는 거니? 한 뱃속에 태어났어도 엄연히 급이 다른 거야. 장남이라고 사는 것 자체가 다르잖니? 며느리도 잘 들여와서 지금 얼마나 잘 나가냐? 쟤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이겠는데 본인도 능력이 없으면서 질 떨어지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왔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우리 집 장남 밥 먹어야 되니까 앞에서 제잘거리지 말고 후딱 먹고 나가서 창고에 벌려놓은 일거리들 좀 정리해라. 한자리에서 겸상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간장 종지 하나만 주려다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힘쓰라고 신경 써서 차려준 거니 토달지 말고 먹어라. 하여간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입만 살았다니까.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상처받은 남편부터 챙겨야 했어요. 창고에서 화를 삭히며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오지 말자고 했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등질 수는 없다며 노력을 한다면
자기도 언젠간 시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시킨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며 창고 정리를 하고 있던 남편을 감시하러 오신 시모가 정리가 되어 있던 창고를 한번 훑더니 갑자기 남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더라고요. 너무 크게 뻑하고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한테 창고 정리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어머님이 시킨 창고 정리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는커녕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해요? 벌써 끝냈어야지. 어느 천년에 전부 끝낼 건데 밥 안 먹은 게 내 잘못이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먼저 일어났으면서 왜 내 탓으로 돌려? 그리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들었니? 내가 이래서 배워먹지 못한 것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어떻게 된 게? 둘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잖아요. 이럴 거면 다음부터 부르지도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가운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매일 자존심만 깎아내리는 말만 하시는데 제가 오고 싶겠어요? 이 사람 말대로 언젠간 어머님 기준에 부족한 아들이라도 변함없는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희망 개나 줘버리는 게 좋겠어요. 저희 둘만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님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요. 동서, 지금 어디서 어머님한테 큰 소리야? 기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셔서 앞으로 잘하라는 마음에 뒤통수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오발대발 할 문제야? 어머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희끼리 시간 보내자고 했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다고요.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냥 들어오세요. 둘 다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어쩜 이리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대욱이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큰아들한테만 남겨줄 테니까 너는 조금도 바라지 말고 평생 가족 없이 서럽게 한번 살아봐라.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나는 큰아들 하나만 있어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 너도 엄마란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들을 듣고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보다는 형이 우선이었죠.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저는 사회로 내모르셨고 형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요. 가고 싶은 대학 포기하고 형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형 손에는 많은 것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 버렸다고요.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가족들은 저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이 자리 잡고 나서 저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시고 여태껏 서럽게 살아왔는데 한 번이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대우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공하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상해 주겠다고 해놓고선 성공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다고.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 결혼하면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나한테는 관심 가지기 힘들다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돈 나가는 일 만들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며. 결혼은 형 하나로 족한다고. 필요한 일 2번은 겪고 싶지 않다면서 축하해 줄 수 없다고 했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내 인생은 형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모든 걸 억지로 바쳤는데 형은 나보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다 세상 떠나라고 했잖아. 내가 기어이 결혼하니까 축의금 딸랑 3만 원 내고 갔지? 내 인생 다 빨아먹어 놓고 동생한테 도움받은 거 미안하다며 성공하면 보답해 주겠다더니 축의금으로 3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은 내 친구들보다 못한 존재였고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집안의 차남으로서 가족들한테 이쁨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야. 인연 끊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끊어낸 인연을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나는 이 집을 나가는 순간 가족들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거야.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나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만큼 다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건 당신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남편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되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시무한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자 형님과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을 갈라놓으려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저를 강하게 밀친 형님한테 달려들게 되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뒤 저희 부부는 시댁집안과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평생 희생만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없이 내쳐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뒤통수를 쳤던 게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제 눈에 확인된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었고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그만하시라고 부탁드렸지만 저희도 쌓였던 만큼 그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남편과 제가 불만을 가진 채 돌아왔다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어느 정도는 풀고 나온 것 같아 마음은 후련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훨씬 더 큰 이득이었네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안색이 밝아졌어요. 끈질겼던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이렇게까지 속이 편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남은 인생 앞으로 시댁 집안과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면서 이사까지 고려하게 되었네요. 시모 성격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싫다 해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쳇바퀴 같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남편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꽤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와 곧바로 계약을 진행한 다음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삿날에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시모 때문에 조용히 떠날 계획은 전부 무산이 되면서 또 한 번 큰 싸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이사 가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지? 그래도 우리 정산해야 될 건 남아 있잖아.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정산이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빚진 거 없는데요. 이사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이삿날 어머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인연 끊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찾아오셔서 또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발 그만 엮이고 싶다고요. 나는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온 줄 아니?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온 것뿐이다. 인연을 끊어낸다 해도 정사는 마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대욱이 너, 내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배 아파 낳아줬으니 그에 따른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 빛을 볼 수나 있었겠니? 10달 품어 낳아준 대가를 달라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30년 넘게 희생했으면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시라고요.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 30년 넘게 부려먹고 인연 끊겠다고 하니 태어나게 해준 값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밑바닥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바닥도 안 보이네요.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내가 이번 주에 큰아들 덕에 효도 관광을 떠나게 됐는데 꽤 많은 돈을 썼다고 들었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자식이 둘인데 큰아들한테만 받을 수 있겠니? 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 가서 먹고 놀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찾아왔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돈 봉투 찔러주고 이사를 가던지 해라.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형님네가 효도 관광을 보내준다며 들떠서는 저희 앞에서 자랑을 하시더니 가서 먹고 놀 수 있는 돈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길 원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을 이미 아주버님께 전부 주게 됐는데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기는 뭐할 것 같아 여행 경비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길 원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재산은 엄한 곳에 퍼주고 용돈은 가진 것 없는 저희한테 와서 받아가려고 손을 벌리는 시모의 태도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이 시모한테 줄 돈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모를 무시한 채 이삿짐을 꾸리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셨는지 힘들게 포장해 놓은 이삿짐들을 전부 다 풀어 헤치며 돈을 지어주기 전까지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면서 그 자리에 누워버리셨네요.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희들은 바닥에 누워버린 시모를 무시한 채 묵묵히 이삿짐을 다시 포장한 뒤에 서둘러 출발 준비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비명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지만 결국 시모는 저희가 떠나는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새로 이사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시모 때문인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통화가 연결이 된 줄 모르는지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이라 남편과 함께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그곳은 정말 나오기 힘든 곳이야? 우리한테 모든 재산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잖아. 효도관광이라고 들떠 있으신 상태인데 요양원인 거 하시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 괜히 집에까지 찾아와서 다시 재산 토해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속편하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경비도 철저하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해. 내가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 안 했겠어? 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이라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직접 가봤는데 내가 들어가도 나오기 힘들겠더라.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외부와 연락도 닿지 않는 곳이야. 그나저나 준비는 다 끝나가? 다음 주에 비행기 타는 걸로 예약 걸어놨어. 자금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잘 됐지 뭐야. 해외에서 애들 교육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쓸데없이 동선에는 왜 가서 돈을 받아오겠대? 우리한테 전 재산을 다 줘놓고선 용돈은 애먼 데서 달라고 하네? 인연 끊겠다고 그 난리를 쳐놨으면서 철판 하나는 정말 두껍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동수한테 전화해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아, 받았네. 동서, 어머님 그쪽으로 가셨지? 우리가 효도관광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용돈은 꼭 동선애한테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 효도관광 떠난다고 들떠있는 시모는 효도관광이 아닌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계획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형님의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차를 갓길에 세운 뒤 계속해서 울려대는 형님의 전화를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걸 막았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인연 끊었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쩌게. 효도관광에 들떠있는 어머님한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계획한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라는 진실을 말하게? 그럼 어머님이 배신을 당했다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치실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어머님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머님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걱정해준답시고 어머님한테 찾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좋겠어. 이제는 당신 자신도 돌봐야지. 언제까지 가족들 뒤나 닦으면서 살아갈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도 자식을 잃은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봐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움직이도록 해도 늦지 않아.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시모의 걱정 때문에 다시 찾아간다 한들 저희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을 게 뻔한데 굳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갓길에 세운 차를 다시 출발시키면서 저희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니 한동안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아무런 방해 없이 저희 둘만의 생활을 만족하며 잘 지내오고 있었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이 적응되면서 남편과 저는 차라리 시댁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편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크게 와닿게 되자 남편도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앞날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쉬지 않고 울리길래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네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신 거죠? 지금 몇 시인지는 아세요? 왜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예, 나다. 시엠이야. 지금 통화 가능하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마.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 좀 데리러 와야겠다. 글쎄 내가 버스를 잘못한 건지 효도 관광버스라고 했는데 도착한 곳이 요양원이더라고. 여행 코스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방에 방치하고 소지품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 지금이 며칠인지도 모를 만큼 내가 있는 방에는 화장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여기 순찰 도는 사람 중에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몰래 문을 열고 나온 거야. 내가 저번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문이 고장나서 아직 고치지 못했거든. 나랑 전화했으니까 이 번호로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 큰 아들이랑 큰 며느리는 내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이는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깨울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받은 배신이 어떠세요? 전 재산까지 전부 다 털어줬는데 결국 효도관광의 목적지는 요양원이었네요. 이럴 때만 저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요양원에서 효도관광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뭐가 더 부족하세요? 필요하실 때는 이용해 먹고 볼일 다 끝나면 가차없이 내치셨으면서 무슨 염치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생 어머님이 그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거 그이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꿀 생각이고요. 어머님은 아주버님보다 지금까지 희생만 해오던 그이한테 마음을 주셨어야 한다고요. 남은 인생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세요. 시모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네요. 형님네가 저지른 일을
저희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옳지 않은 방법 같았죠. 술에 취해 잘 자고 있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 저도 그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네요. 저는 다음날 핸드폰의 번호를 바꿔버렸고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미 해외로 떠나면서 저희보다 먼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네요. 형님네도 얼마 가지 않아 분명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도 지금쯤 요양원에서 효도 관광하시며 눈물을 쏟아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시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고 저의 소박한 꿈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동과 그걸 또 감싸고 있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화를 키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아이들을 방에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면 될 것을 잘 자고 있는 애들 다 깨게 상당히 요란하게 들어오길래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네요. 불이 꺼진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빔밥이 돼 있었고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낸 여자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 거실불을 켜고 말았네요. 그와 동시에 저랑 눈이 마주친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놀랐고 곧장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어딜 가냐면서 여자를 계속 붙잡으려 하길래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네요. 이미 제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듯 보였고 팔을 계속 뿌리치려 하는 여자는 저를 보면서 죄송하다며 술 마시러 온 손님인데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길래 따라왔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넘어진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뻗어서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곧바로 그 자리에다 오바이트를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남편의 행동에 정말 질려버렸고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듯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증까지 나는지 물 좀 달라며 손짓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남편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을 달라고 요청했네요. 아, 선혜야,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잖아. 가서 두통약 좀 사와라. 내가 어제 팁 많이 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전날에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내 말이 안 들려? 물 좀 달라니까. 오늘은 그냥 회사 출근하지 말고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욕만 먹게 생겼네. 선혜? 아, 좀 전에 집에 들어온 여자 이름이 선혜였구나?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는데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자연스럽네.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가 봐. 집에까지 데려올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혼자 있으니까 들어와도 된다고?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집에 마누라랑 애들이 있는 것도 까먹은 거야? 아직도 술이 덜 깨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정신 좀 번쩍 들게 만들어줄까? 당신이 원하는 찬물 많이 퍼먹어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남편이 눈을 뜨지 못한 채 두통약이랑 물을 찾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자 눈을 번쩍 뜨며 고개를 들었고 자기가 왜 집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찬물을 부어버린 뒤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를 당장 치우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네요. 하지만 전날에 저에게 보였던 남편의 행동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 몰래 술집에서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놀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런 이중적인 성향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과 배신감으로 가득해져 버려 그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여보, 내가 정말 실수했어. 미안해. 당신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술 먹고 그런 거니 제발 이해 좀 해줘. 정말 잘못했어. 용서를 해달라고? 술 먹으면 가정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 여자나 데려와서 현관문 앞에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춰도 된다는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술 먹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말을 못해? 당신도 내가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정말 실수였다니까. 나는 조금도 기억이 안 나.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딱 한잔 한다는 게 2차까지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금방 취하더라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선혜라는 여자의 이름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던데?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가 봐. 어제 마신 술집이 어딘지 나한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당신 핸드폰 좀 줘봐.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한테 핸드폰 보여준 적 없잖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어.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었는데 오늘 보인 행동에서 그동안 나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네. 아무리 사람이 쓰레기라고 해도 애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술집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알고는 있니?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일단 진정부터 좀 하자. 우리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잘 살아왔었잖아. 내가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이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난 뼈도 못 추린다고. 그걸 아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 감당하지 못할 짓을 왜 버리냐고. 일단 애들 깰 시간 됐으니까 당신이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 전부 다 처리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해.
내 10년 인생 당신 때문에 전부 다 망쳐버렸으니까 책임질 각오하고 나는 이미 이혼 결정했고 변할 마음 조금도 없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술 먹고 보인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전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선혜라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묵묵히 자기가 바닥에 실수한 걸 치우고 있었고 남편이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밖으로 나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며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야. 무엇을 하던 의심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전부 다 들어줄게. 나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나는 당신이랑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원치 않아. 그럼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행동에 대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말해봐.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 정말 진심으로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면 모든 걸 다 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해선 안 될 거야. 뭘 원하는데 말만 해.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들어줄게.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럼 당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잘못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서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명의 나한테 옮겨줘. 그리고 당신이 쥐고 있는 경제권도 나한테 넘겨주길 바래. 그래야 당신이랑 이혼을 해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뭐? 각서는 이해하겠는데 경제권이랑 이 집까지 당신 명의로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꼭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아버님한테 얘기하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되는 거네. 누가 더 잃을 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각서 쓸 때 당신이 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시 아이들 얼굴도 안 보겠다는 것까지 추가해. 남편의 얼굴은 노랗게 떠버렸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이미 이혼을 각오하고 꺼낸 조건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제가 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떼러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조건을 수락하더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전부 적은 다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제 소유가 되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남편의 경제권 또한 저에게 넘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풀이 많이 죽은 듯 축 처진 어깨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게 최선이었고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받은 상처는 평생 따라가겠지만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10년간 함께하면서 저를 얼마나 속이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남편의 경제권까지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네요. 남편이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집에 며칠 정도 머무르시다가 가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의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하셨죠. 두 분 다 시골에서 밭일을 하시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엄마는 허리가 거의 굽으셨고 아빠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걸으실 수 없는 상태셨죠.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입원비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셔서 저희가 병원비를 내드린다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님의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기셨는지 이번에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길 원하셨네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걱정을 많이 했고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신 부모님께선 다음 달에 다시 오라는 의사의 말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아이들도 돌봐야 돼서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셨길래 급하게 물건을 건네받은 뒤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가 엉망인 집안 꼴을 보시더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미련해서 남편의 집을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마디 하셨네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숙소에서 주무신다는 거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쓰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딱 하루 재워드렸는데 애들도 봐야 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도 챙겨야 하다 보니 집안 관리에 좀 소홀했던 것뿐이에요. 어머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집안 더러워지는 꼴을 못 보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아이들 낮잠 잘 때 정리하려 했던 거예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이런 모습 안 보여드렸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해야지. 네가 내 앞에서만 깔끔 떨고 안 볼 때는 집안을 거지 소굴로 만들어 놓고 사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내 아들 요즘 얼굴이 반쪽이 돼서 기력이 허해진 것 같아 몸보신 좀 시키려고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만들어 왔는데 집안 꼴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네가 워낙 기가 세니까 내 아들이 기가 죽어서 허리를 못 펴고 사는 거야. 스트레스 좀 주지 말고 집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푹 쉬어야 하는데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었겠니?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10년 사이에 살이 쏙 빠져서 얼굴이 반쪽이나 됐잖아. 결혼한 다른 남자들 보면 결혼 후에는 마누라가 뒤에서 잘 챙겨줘서 얼굴에 살도 많이 붙는다는데 어찌된 게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삼길래 애가 살이 점점 빠지는 거야?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거다.
여자는 자고로 얼굴만 이쁘고 남편한테 충성하면서 음식만 잘하면 되는 건데 너는 써먹지도 못하는 대학 좀 나왔다고?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잖아? 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네가 딱 그래.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잖아? 너만 잘난 것도 아닌데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행동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괜히 살이 빠졌겠어?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시키고 싶은데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너 하나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없니? 어머님, 저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스트레스 풀려고 오셨나요? 왜 들어오시자마자 화부터 내세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지금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제가 대학 나왔다고 가르치려 든다고요? 여태껏 어머님 며느리로 살면서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불만 꺼내놓은 적이 있었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단 한 번도 토를 단 적도 없이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온갖 노력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어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저한테 해결 안 되는 문제거리들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 뿐이었고 그이도 고민거리들을 저에게 털어놨을 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해 준 것 뿐인데 그런 모습이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럴 거면 아예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머님은 지금 연락 한 통 주지 않으신 채로 무작정 찾아오셨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일일이 따지고 싶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이 며칠 머물다 가셨다고 이 집이 그이 건데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정말 너무 서운하네요. 그이가 살이 빠진 건 저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실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반쪽이 된 거였겠죠. 어머님이 모르신 일들이 많다고요. 모르긴 뭘 몰라? 딱 보면 네가 내 아들 잡고 사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에 불만이 많다는 거지? 우리들이 서로 맞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며 살 거니?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알아? 너를 내치고 그 자리에 새색시를 들이는 게 평생 소원이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너였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둘의 결혼 뜯어 말렸을 거야. 당장 집이나 치워라. 어머님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계속 옆에서 잔소리 하시면 제가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방에 애들 좀 봐주시던지요. 이것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니? 이젠 아주 시엠이랑 맘먹으려 드네. 예, 너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너 닮은 손주도 꼴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데리고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한마디 하면 아주 10마디를 하네. 그냥 네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주둥이를 털어야 속이 편하니? 뭘 그렇게 노려봐?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손녀만 둘이고 셋째는 봐야 하지 않겠냐고 부탁해도 더 이상 자식은 만들지 않겠다고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며느리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장 짐 싸서 네가 그렇게 아끼는 너희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아들 오면 내가 알아서 잘 설명할 테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제가 왜 이 집을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가시려면 어머님이나 나가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이혼, 저는 뭐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요? 시모는 제가 얼굴을 붉히며 대들기 시작하자 어른한테 대들었다고 더 크게 화를 내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셨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선 이미 수차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지만 불이익이 생기실까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노려보시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시냐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처음 본 여자가 저와 시모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 여자가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시모도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시면서 재차 확인을 했고 처음 본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말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데 임신을 했다고 고백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 수소문 끝에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저와 시모는 남편과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았네요. 그러니까 그쪽 뱃속에 지금 내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고요? 내 아들은 이런 생각 없는 짓을 저지를 놈이 아닌데. 제가 쓸데없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영태 씨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찾아다녔어요. 혹시 영태 씨 어머님 되세요? 저는 영태 씨랑 서로 연애하면서 만난 지 2년 정도 된 연인 사이예요. 여기에서 가족분들이 함께 사시나 봐요? 어머, 그럼 저분이 제 형님 되시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어머님을 이렇게 뵙고 싶진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요. 저기요, 지금 그이랑 2년을 연애했다고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그이랑 제가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는 집이에요. 막말로 그쪽이 첩이 되는 거고 제가 본처라고요. 저기 보세요. 걸려있는 액자 보이죠? 한마디로 그쪽은 그 나쁜 놈한테 이용만 당한 거고 저한테는 그쪽이 상간녀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오신 격인 거죠.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런 추악한 사실을 지금까지 나한테 숨긴 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방금 보셨죠? 저 때문에 살이 빠진 거라고요? 이쪽 저쪽 들쑤시고 다니느라 살이 쏙 빠진 거네요. 그 나쁜 놈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찾아온 여자는 제가 본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을 총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짓에 속아 이용만 당했던 거였네요. 남편은 저 몰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저한테 걸리지 않게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남편이 외간 여자를 집으로 들여와 한바탕 했었다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 집의 명의가 바뀌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각서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저는 집에 있는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밖으로 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외도녀에게
더 이상 남편은 쓸모가 없으니 가져가서 국을 끓여 먹던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라고 외도녀에게 남편의 짐을 건네 주었습니다. 저를 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서가 되지 않았네요. 조만간 법적으로 해결할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외도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시모는 넋이 나간 채로 각서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좀 전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저와 시모가 알게 되면서 남편의 발등에 불이 붙어버렸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진짜 딱 한 번 실수였어. 아주 잠깐 만났었는데 그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게 될 줄 몰랐다고. 이 사실을 당신한테 알리면 나를 내칠 것 같아서 각서를 쓸 때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임신이 됐다고 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겠어? 이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게 지금 용서로 될 문제라고 생각해?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라고? 다른 여자랑 잠깐 즐긴 거? 그래, 그건 내가 참고 넘어갔어. 그런데 임신은 아니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나와 아이들을 생각했더라면 생각 없이 휘두르면서 다니지는 않았겠지. 당신은 가족보다 쾌락을 우선시한 거라고. 이미 당신 아버님한테 전화했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신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당신 짐은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전부 다 밖으로 빼놨거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릴 때 쓰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이고 우리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럼 내 아들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혼을 한다 해도 그건 절대로 안 되지. 내가 이 집을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미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 어머님 아들 간수를 잘 하셨어야죠. 본인이 선택해서 내린 결정인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이셔야죠.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명의가 바뀐 집을 저에게 줄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고 잠시 뒤 시부가 집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을 인정사정 없이 처벌을 내리셨네요. 남편은 죄송하다며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시부는 이성을 잃으신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부는 저에게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본인 잘못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네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회피하고 있자 시부는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에 남편과 10년을 함께한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최근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러 와줄 수 있냐며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쓰레기 같은 그 인간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이렇게 빨리 벌을 받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